다음 예제 2번 3차원 벡터장이 주어졌는데요. 이 벡터장을 공간상에 그려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벡터장이 x, y, g라고 되어 있는데 벡터로 표현해 보죠. 자, k만 있네요. 그러니까 g 성분만 있네요. 0, 0, g 라는 형태로 벡터장인 거죠. 그러면 우선 원점 0, 0,0에서는 어차피 0벡터니까 의미가 없고요. 그러면 우선 몇 개를 더 구해보죠. 어디로 해볼까요? 요 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 점은 대략 x가 1 정도 되고 y가 한 4 정도 되는, 그리고 G축의 높이가 여기서부터 높이가 한 3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 점은 1, 4, 3이라는 점이죠. 그죠? 그 점에 대해서 벡터는 0, 0, g 요것만 살아있죠. 3. 그러니까 위로 길이가 3이고 g 방향, 양의 방향으로 향하는 그런 벡터가 결정됩니다.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x좌표, y좌표는 전혀 무관하게 g좌표만 그대로 갖고 와서 그 벡터를 한 거죠. 그죠? 그러니까 x와 y에 전혀 무관하다는 것은 앞뒤로 좌우로 이 점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결국 g좌표 높이만 같으면 그 높이에 해당되는 크기만큼의 벡터를 줍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요 벡터 4개를 한번 볼까요? 여기 있는 벡터 4개. 여기 있는 벡터 4개는 x좌표는 동일한데 y좌표가 다 다르죠. 근데 전혀 xy 좌표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g좌표에만 영향을 받으니까 여기 이 점들은 지금 xy 평면 아래에 있어 보이네요. 그죠? 그러니까 이 점을 하나 대표로 보면 x는 이 정도 되고 y는 5 정도 될 거고 g좌표는 예를 들어 -2라고 한다면 이 점은 결국 이 벡터는 0, 0,-2라는 이 벡터로 나타나겠죠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벡터로, 동일한 0, 0, -2라는 벡터가 모두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xy 평면에서 써보면 xy 평면에서 위로 멀어질수록 큰 양의 방향으로 큰 벡터가 보이고요. 그리고 x방향의 아래로 멀어질수록 음의 방향으로 아래로 길이 큰 벡터들이 쭉 그려지게 됩니다. 자,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주어진 3차원 벡터장의 그림입니다. 네, 다음 예제 3번은 또 재미난 예제인데 예제 3번은 실제 계산하는 건 없고요. 실제 물리학이나 다른 공학, 자연과학 이런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흐르는 유체 흐름에 대한 속도장을 나타내는 것인데요. 물이 흐르는 관을 생각해 보면 물이 이쪽에서 흘러 들어올 때 물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이 되죠. 이렇게 관이 넓어지니까, 그죠? 이게 실제로 유체가 흘러갈 때 유체에 흐르는 방향과 그리고 이 화살표의 길이는 그 유체의 속도까지 나타내줍니다.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주죠. 그죠?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벡터가 모여서 벡터장을 이루는 것이니까 이 하나하나 벡터들은 벡터의 방향은 유체에 흐르는 방향,
그리고 벡터의 이 화살표의 길이는 그 유체의 속도를 나타내주는 그런 형태로 벡터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벡터장의 예를 봤고요. 또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. 저희가 많이 보는 뉴턴, 물리학에서 보는 물리학의 기본이죠. 뉴턴의 중력 법칙, 만유 인력의 법칙인데요. 이것은 질량이 두 가지, 스몰 m과 라지 m인 두 가지 물체가 있으면 그 사이에 중력이 작용해서 그 중력의 크기가, 중력은 힘이죠. 힘 F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은 우리 고등학교 때도 배웠고 중학교 때도 배웠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지구 위에서 중력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, 그러니까 지구에 사람이 서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떤 방향으로 당기는지, 어느 만큼 세기로 당기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. 사실 중력장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. 중력장.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는 전체 벡터들을 쫙 모으면 그게 벡터장이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중력장도 벡터장의 하나의 한 예고, 실제로 중력장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방법은 지금 요 원점을 지구의 중심이라고 보겠습니다. 지구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요. 지구의 중심이라고 보고, 그 지구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하고,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의 몸무게 또는 사람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사람의 질량이 m이면, 그럼 만약에 사람이 지구가 이 정도 크기로 있고 사람이 여기 지구의 표면에 서 있다고 보겠습니다.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고 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 사람인 지구로부터 x, y, g라는 요 좌표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. 지구의 중심으로부터. 자, 그러면 이 좌표, 사람이 서 있는 좌표를 벡터로 볼 수 있죠. 벡터. 그거를 x 벡터라고 한번 생각하면, x 벡터라는 것은 x, y, g라는 벡터일 것이고, 네, 그리고 중력은 사람이 어디서 있건 간에 이 x 벡터의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죠. 지구 중심으로. 그죠? 그러니까 사람에 작용하는 힘은 어떤 식이냐면 x 벡터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이 끌어당길 것이고, 근데 어느 정도 크기로 당길 것이냐, 여기 주어졌죠. 중력의 크기가 바로 R제곱의 사람 몸무게, 지구의 질량, 그 다음에 중력 상수만큼을 당기는데 요 벡터의 단위화한 후에 실제 크기를 곱해줘야지 사람에 작용하는 몸무게가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x 벡터의 단위화를 해줍니다. 단위 벡터화. 자, 이게 바로 다시 한번 써주면 R제곱의 mmg의 x 벡터의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는데, 이게 결국 사람이 어디 서 있느냐, x, y, 사람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또 고도에 따라서 이 사람이 받는 힘이 결정이 되겠죠. 물론 이제 지구 표면에 서 있으면 이 정도인데, 높은 빌딩에 서 있으면 지구 중심으로부터 더 멀어지죠.
x, y, g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여기서 r이라는 것은 지구 중심과 사람 간의 거리죠. 그죠? 그러니까 지구 중심과 사람 간의 거리는 원점에서 요 사람이 서 있는 점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표현이 되죠. 그죠? 자, 이것은 바로 요 벡터의 크기입니다. 이게 바로 이 벡터의 x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죠. 그게 r이니까요. 그죠? 그러면 요것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결국 이 F라는 사람에게 지구가 작용하는 힘은 R 대신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. X에 여기 X의 크기가 하나 있고요. 여기도 X의 크기 2개니까 X 크기에 3개 벡터의 크기니까 2개를 이렇게 놈으로 하죠. 마이너스 M, M, G의 X 벡터 이런 식으로 벡터장이 또는 중력장이 결정됩니다. 그러니까 사람이 지구 중심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 여기 x가 작아지죠. 그죠? 작아지니까 이 힘은 더 커질 겁니다. 분모가 작아지니까요. 그죠?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3차원 공간에 그려보면 지구 중심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화살표 길이가 길어지죠. 그죠? 방향은 다 지구 중심으로 중력이 작용하니까 중심인데 지구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질량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중력이 더 커집니다. 그리고 지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화살표가 이렇게 짧아지죠. 이렇게 짧아지죠.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탈출해서 지구의 중력이 약해지는 그 우주 공간까지 가면 이 궤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지구로 당겨지지 않고 이제 이 궤도에서 머물 수 있는 것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그 우주선 또는 우주 비행사를 당기는 힘이 적어져서 그런 거죠. 그죠? 왜냐하면 이제 분모가 커지니까.